활기찬 아침 기분 좋은 시작.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표준 FM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굿모닝 뉴스 송년 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뉴스로 보는 2019년 국내외 10대 뉴스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2019년 10대 뉴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네, 국내 정치 뉴스는 올 한 해 조국이란 이름이 하반기 대한민국을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딸의 표창장 위조 논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등등등 뭐 지금도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게 9월 9일에 장관 임명이 됐고 그 후 35일 만에 10월 14일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여러 가지 개인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곧 조국이다 외치면서 검찰 개혁을 지지했고 반대편에서는 광화문에 모여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양쪽 모두 검찰 개혁에 관한 열망은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일명 공수처법과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데 뭐 선거법안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참 여야가 1년 내내 대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좀 격한 한 해였지 않습니까? 동물국회 기억하시죠? 그게 올 봄이었어요. 그게 지난 4월. 이런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그 인간 띠를 만들어서 국회 복도에 들어누웠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에 갇혀서 창문 틈으로 꺼내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개인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유독 현정 씨가 이 장면을 강하게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 뇌리에 크게 박혀 있고 최입의 의원도 이때 좀 사실 유명세를 더 탔던 것 같기도 해요. 이때 뭐 빠루라는 도구가 등장하기도 했고 망치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저는 그리고 이 빠루라는 게 사실 되게 생소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 봤는데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은 정개특위 또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007 작전에 버금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또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에 각각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이제 제2라운드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 그리고 삭발 지금도 장외투쟁이 이어가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규탄대회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하고 있고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조국 사태라는 대형 이슈에 막혀서 대화나 타협이나 그런 협치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국정감사까지도 국회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발휘했다기보다는 오로지 조국 국감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도 갈렸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면서 광장 정치는 부각이 됐지만 정작 실제로 움직여야 할 여의도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광화문 서초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렇게 갈리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데 이런 양극화, 서로에 대한 혐오가 비단 정치뿐 아니라 많은 분야로 확대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명준 씨, 올해 있었던 사건 중에 홍콩 민주화 시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 홍콩 정부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시킬 수 있는 범죄 인도법을 발의합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중국에 반대하는 인권 운동가나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곧바로 반대에 나서는데요. 3월 31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가면 갈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서 올 6월이 돼서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고요. 런던, 뉴욕, 서울 이렇게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면서 21세기 벌어진 반정부 시위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굿모닝 뉴스에서도 홍콩 시위 소식을 아주 자주 전했는데 사실 그전엔 홍콩 하면은 뭐 여행이나 홍콩 배우, 홍콩 할매 이 정도였는데
좀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 좀 더 감정적으로도 공감을 많이 네.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국제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빅 이슈라고 하면은 카탈루냐나 그런 아랍의 봄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홍콩 사태는 정말 매우 심각하기도 했고 또 같은 아시아권에다가 비교적 가깝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홍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를 표명을 요구한다거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궈낸 한국에 빗대면서 홍콩도 이겨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다졌고요. 예. 우리나라도 홍대 입구 등지에서는 홍콩 시민을 위한 연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날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씨가 지지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홍콩 시위 얘기를 한 김에 명준 씨, 2019년에는 정말 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뭐 남미, 중동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우선 남미에선 베네수엘라가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정권 교체 운동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요. 미국의 지지를 받는 과이도 국회의장 스스로 대통령이라면서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돼서 이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베네수엘라 문제가 뜨거웠다면 하반기에는 칠레 반정부 시위가 아주 큰 관심을 끌었죠. 네, 지난 10월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여겨지던 칠레에서 이 지하철 요금이 50원 오른 걸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결국 11월에 예정됐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까지 했는데요. 맞아요. 지금까지 26명이 사망했고요.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남미 국가인 볼리비아에서도 이 경제난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끝에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멕시코로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중동에서는 뭐 이라크, 레바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지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2019년 불평등과 양극화에 누적됐던 불만이 폭발했다는 한 해였다는 평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재난 재해 소식도 참 많았습니다. 아, 이게 벌써 4월이었군요. 네. 예. 노트르담 성당 화재도 참 안타까운 뉴스였잖아요. 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 지난 4월 화마에 무너졌죠. 네. 860년 역사를 자랑하던 대성당이 전소만 간신히 피하면서 전 세계 시민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전기 결함 아니면 담배꽁초에 따른 실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지금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노트르담 성당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인데 수리가 이루어지는 지금 성당이 크리스마스인 오늘 200년 만에 처음으로 성탄 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대형 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엄밀히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저 멀리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숨졌던 참사가 있었죠. 헝가리 유람선 참사. 지난 5월 29일이었습니다. 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오가 바이킹 시기노와 충돌한 후에 침몰하면서 한국인 승객 25명이 숨졌습니다. 예. 한 명은 아직까지도 실종된 상태로 여전히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은 참사 다음 날인 5월 30일에 구금이 됐는데 6월 13일에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검찰이 항고하면서 한 달 뒤에 다시 구속됐는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 재차 풀려났다가 그래요. 이번 달 17일에 도주 우려 때문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봄에 대형 산불이 속출했었죠. 네, 맞아요. 예. 4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규모가 이게 축구장 면적 4,022개에 해당하는 규모가 잿더미가 돼버렸고 6,589가구 1,524명의 보금자리와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희 새벽에 그 속보 전하느라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정말 긴박했었는데 경찰이 8개월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 한전의 부실 시공, 부실 관리 이런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2019년의 어떤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상이변 문제. 참 세계적으로 속출을 했잖아요. 맞아요. 표면화되고. 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이 뭐 기상 이변에 신음해야 했는데 일단 여름에는 뭐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전역이 40도가 넘는 사상 최악의 찜통 더위를 겪었고요. 예.
프랑스에서만 1,500명이 숨졌습니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한여름에 막 폭풍우가 덮치면서 1m가 넘는 얼음에 뒤덮이기도 했는데 역시 이전엔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었고요. 10월에 와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또 호주 시드니에서 각각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재난급 기후로 몸살을 앓았고요. 11월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이 대홍수로 수몰 위기를 겪었죠. 이 환경 전문가들은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이재민 수가 올해 2,2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상 이변의 가장 큰 원인을 지구 온난화라고 지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스웨덴의 16살 소녀 툰베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에도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는데 역대 최연소 선정자입니다. 올 한해 유럽에서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디젤 엔진의 고향 독일에서 내년부터 디젤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런 좋은 정책들이 결실을 맺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펀의 캐리언 잠깐 듣고요. 계속해서 10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0대 뉴스 조현정 뉴스캐스터, 정명진 외신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정 씨, 올 한해 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정말 이 버닝썬에서 승리, 정준영까지 그야말로 나비 효과의 연속이었는데 우리 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클럽에 놀러 갔던 남성 김상규 씨 폭행 사건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었죠. 끌려나가는 여성을 도우면서 클럽 가드들하고 몸싸움을 벌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이게 일파만파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경찰이 되려 김상규 씨를 방치하고 클럽 측을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 후에 경찰서 CCTV가 공개되면서 파문에 촉발이 됐었죠. 게다가 버닝썬 대표로 알려진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이때 한창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사업 성과를 막 드러냈던 그때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폭행 사건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성범죄, 마약, 탈세, 유착, 불법 촬영물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승리는 그 전에는 실질적인 운영은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운영에 관여한 건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또 자금 횡령 이런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들이 나왔고요.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제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속의 불법 영상물 또 이제 성폭행 단초가 된 것들 이 사건이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공유가 됐었잖아요. 이 사건도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정준영, 최종훈, 로이킴, 에디킴, 이종현 등등등 연루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정준영, 최준영은 특수 준강간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로까지 번졌는데요. 소속 가수인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가 마약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비아이도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양현석 대표는 성접대, 마약 의혹, 무마 혐의, 원정 도박, 탈세까지 이어지는 의혹에 시달리다가 대표직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버닝썬 사태도 또 잊지 않아야 할 또 2019년의 중요 뉴스였습니다. 자, 또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뒤로 갈수록 계속 전해요. 제가 하는데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됐다는 역사적인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절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신 중절을 처벌하는 조항은 1953년에 생겼었는데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고요. 270조는 수술을 해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인 거죠.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 해당 조항들을 좀 보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명백한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여성이 겪어야 할 그런 신체적 심리적 고통 거기에다가
처벌까지도 오롯이 다 여성이 떠안아야 됐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의료인이 처벌받는 부분도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자기결정권. 맞아요. 예, 네. 기억하시죠? 네.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관련법 제정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 사회적 합의들, 논의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올해는 참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참 높아졌던 한 해였고 또 이제 페미니즘 열풍도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설을 영화로 다시 만든 82년생 김지영. 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화였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영화가 참 좋다고 늘 해서 영화를 봤는데 네. 솔직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역시 공유는 잘생겼구나. 야, 공유가 남편이어도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야,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명진 씨가 뭐 어때서 그래요? 하지만 역시 네. 먼저 여자친구부터 만들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일엔 또 선후 관계가 있는 거니까. 현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왜냐면 이게 사실 봤을 때 되게 별거 아닌 내용들이거든요. 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들, 그냥 일상적으로 있던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뭐 논란이 불거지고 뭐 급진적인 페미니즘인 것처럼 대두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로서는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역시 공유의 얼굴은 판타지였다. 그리고 뭐 정유미 씨 얼굴도 마찬가지겠죠. 아, 애기 그렇죠. 낳고 그렇게 예. 있는데 뭐 너무 예쁘고. 예.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게 또 예. 이제 VOD로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보시고 빨리 감상평 남겨주세요. 저희. 알겠습니다. 단톡방에 남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좀 문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뉴스인가요? 봉준호의 기생충 한국 여자 페미니즘 얘기를 했더니 봉준호의 기생충 한국 영화 최초로 칸 황금 종려상 쾌거 소식입니다. 어우, 참 기생충 얘기가 몇 안 되는 참 희소식이었습니다. 한 해 이거는 동안. 다 보셨죠? 저 이건 그럼요. 봤죠. 예. 2번 봤어요. 저희도 굉장히 이 열을 올리면서 평을 했었는데 그렇죠. 한국 영화사 100년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영화제 상까지 받은 한국 영화 중에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넘어선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북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에 최고 수입을 올렸다고 하고요. 내년에 좋은 소식들 기대해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이거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골든글로브 또 아카데미상에도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예, 좀 선전을 기원해 보고요. 자, 올 한해 주목할 만한 문화 소식 한 가지 정도만 더 챙겨주실까요? 역시 예상하실 거예요. BTS입니까? BTS. 빙고! 방탄소년단입니다. 드디어 이제 현정 씨가 방송에서 또 BTS 얘기를 할 기회가 왔군요. 근데 저 진짜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정말 시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 올해도 전 세계에서 활약을 했죠. 글로벌 스타디움 투어를 돌면서 누적 관객 10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미국 로즈빌 스타디움, 또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축구 좋아하시니까 웸블리 아시잖아요. 알죠? 그럼요. 예. 예. 영국에.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해외 가수 최초로 단독 스타디움 공연을 했는데 당시 사우디 국왕이 나서서 관광 비자를 풀어주고 또 남녀 혼숙객을 허용하는 그런 이례적인 파격적인 대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진골 아미로서 봤을 때 2020년에도 BTS의 열풍은 계속됩니까? 고고 갑니다. 예. 우리 국강도 고고 갑니다. 아, 그럼요. 예. BTS와 함께 상생하는 국가 지향하고 그들은 있고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뭘 상생이에요. 자, 이렇게 10가지 소식을 쫙 한번 신속하게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명진 씨 어떠셨어요? 올해도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한 해 늙어가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2020년 기대해 보자고요. 파이팅. 네. 현정 씨는요? 지금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진짜 1년 한 해 돌이킬 때마다 아쉬운 것도 있지만 다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밥 먹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또 이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또 행복, 건강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뉴스가 정말 많이 없었다. 예. 현정 씨가 웃는 경우가 BTS 얘기할 때밖에 없었다. 새해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요 많은 뉴스들을 한 해 동안 이 정명진, 조현정 두 분이 다 챙겨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를 쳐보면서 네. 새해도 그 정말 마음을 내년에도 잘 새기고 계셔야 돼요. 네.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두 분과 함께 새해에도 좋은 방송 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년 특집 뉴스로 보는 2019년 함께 해봤고요. 정명진 외신캐스터, 조현정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곡은 현정 씨가 오늘 특별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 한 해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했던 저의 오빠들입니다. 아유, 네. 나인 동생이지만.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